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더욱 강화하게 됐습니다. 이 선제적 검사 범위도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부 규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식당은 밤 9시 이후에,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배달 포장만 가능합니다. 학교는 3분의 1 등교로 변경되고 스포츠 관중은 1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더불어 원주시는 코로나19 검사 범위도 넓혔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중소병원으로 확대하고 유증상자에 한해 실시하던 무료 검사를 내년 6월까지 무증상자에게도 적용합니다. 이에 원주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감염 환자를 모두 찾아 사회적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해외에서도 쓰고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정부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는 95%의 정확도를 이야기하는 만큼 기존 검사 방식의 보조수단으로 병행 사용한다면 확진자의 조기 격리와 치료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신속 진단 키트 도입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발송하는 한편 원주를 연구 용역을 위한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전시민 검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되는 춘천은 한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아직 통제 가능한 범위라며 거리 두기 격상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칠전동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동은 IT 기업에 근무하는 춘천 75번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를 받다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첫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뒤늦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확진된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상태인 춘천 시민은 660여 명에 이릅니다. 현재 춘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입니다. 춘천시는 2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단계 격상이 논의됐었지만 준비는 하되 당장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역 상권이 받을 타격이 큰 부담이고 지금까지 확진 환자들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들의 동선이 대부분 파악돼 아직은 통제 가능한 범위라는 판단입니다. 2단계에 준하는 지금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만 완벽하게 지금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2단계 격상 없이도. 춘천시는 연말 회식이나 모임 등을 아예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감염이 나오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바로 나설 계획입니다. 2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밤 9시 이후에는 식당에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현재 도내에서 거리두기가 2단계로 높아진 곳은 홍천과 철원, 원주 등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최문순 지사의 공약 사업인 육아 기본수당 인상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쟁점은 강원도가 근거로 제시한 육아수당을 올리면 출생률이 높아진다는 정책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시민단체와 야당은 졸속 행정이라며 수당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제시한 근거 자료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보고서의 조사 시기와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임신 기간을 고려해 사업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2019년 출생아 가구가 아닌 2020년 이후 출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률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해 육아수당이 출생률에 효과가 있다는 강원도의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금 10만 원을 지원할 때마다 0.126%의 출생률 상승 효과가 있다는 논리라면 현금 지급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들을 출산의 도구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금 이런 지급들을 중단을 하고 지원을 검토를 하고 여성의 일자리, 주거, 복지, 보육 문제의 전반적인 강원도의 의뢰로 이번 정책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이 출생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초기 연구 결과만으로 육아기본수당이 출생률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목표는 양육하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 절감에 사실은 양육비를 경감시켜드리는 그 효과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서 저희는 그렇게 연구를 좀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현금수당 지급을 위해 다른 복지 예산을 삭감한 건 최문순 지사의 임기 말 치적 쌓기를 위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효성 논란 속에 도의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육아기본수당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에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금성 지급은 우리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검증돼야 하지만 이번 육아기본수당 인상은 이렇다 할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요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산간 도로에서는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와 고갯길이 많은 강원도는 이런 사고에 취약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영월과 정선을 잇는 국도 38호선에서 차량이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모두 8건의 교통사고로 11명이 다치고 차량 26대가 부서졌습니다. 같은 달 고성군 거진읍 국도 7호선에서도 차량 5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도로 위 살얼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면서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살얼음이 어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정선을 잇는 국도 35호선 삽당령 구간 오전 10시가 다 됐는데도 기온은 영하 2도로 여전히 춥습니다. 국도변 주위에 서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땅도 꽁꽁 얼어 있습니다. 차량들이 미끄러질 것을 우려해 도로변 곳곳에 모래와 염화칼슘이 놓여져 있습니다. 국내 한 교통안전 전문 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결빙 사고율은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결빙 사고의 사망자 비율도 충북 7%에 이어 강원도는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같은 사고는 주로 기온이 가장 낮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내리막길이나 구분길, 터널과 교량 등에서 발생합니다.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나 핸들을 조작하지 말아야지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겨울철이다 보니까 타이어를 미리미리 운전자들은 점검을 해서. 한편 기상청은 내년 12월부터 내비게이션과 도로 전광판을 활용해 도로 살얼음 예보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마저도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돼 도내에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역의 학교 등교생 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부터 원주와 홍천, 철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의 등교생 수를 3분의 1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전교생 30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지역과 학교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해 3분의 2 안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지만 최근에 감염병 확산 추세와 오는 3일 수능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생활치료센터도 속속들이 차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26명이 입소 중이고 어제도 5명이 입소하면서 잔여 병실은 10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이번 주 내로 인재개발원 건물 나머지 1개 동을 추가로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모두 80개 병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원주 캠프롱 토양오염 정화사업 주민설명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원주시와 국방부는 캠프롱 내 오염도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될 정화사업 계획 등의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자료와 이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함께 게시하며 사업 추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받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관내 운행 중인 시내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는 4일까지 평창 버스터미널 차고지와 장평 버스 정류장에서 단속을 진행하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열흘 동안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공회전 금지 등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51차 미분양 관리 지역 8곳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강릉시와 속초시가 포함됐습니다. 강릉시는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지난 5월에 해제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지정됐고 속초시는 모니터링 필요 지역으로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강릉 영진항 일대 해역이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강릉시 주문진항과 영진항 사이에 180헥타르 면적의 해역을 연중 대문어를 잡을 수 없는 수산생물 서식산란장 관리 수면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대문어 산란과 서식장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에는 동해시 묵호항 일대 110헥타르 해역에서 5개월 동안 대문어 어획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화천군이 모든 실내외 공공시설과 공공사업 그리고 집합행사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은 코로나19 확진자 11명 가운데 초기 6명은 외부 감염으로 발생했지만 나머지 5명의 연결고리는 지역 내 소모임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산불을 제외한 모든 공공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강좌, 지역 문화복지센터 등 실내외 공공복지시설도 오늘부터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 칸막이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인제군은 위생등급 우수업소와 모범업소 등 지역 내 음식점 39곳에 좌석 간격 유지와 비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개 업소마다 10여 개의 투명 칸막이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물 덜어먹기 기구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티슈 그리고 장갑을 지원하는 등 음식점 이용에 따른 감염병 확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소비 둔화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내년에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업과 식품산업,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등에 동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로 연리 1%로 개인 3억 원, 법인 10억 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예산은 150억 원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직 노조가 교육당국이 제시한 월 17,000원 수준에 불과한 0.9%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기한 철야 농성을 선포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악의 임금 인상안도 그렇고 명절 휴가비와 식대, 복지 포인트 같은 복리후생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이 진전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든 직종의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20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전국 9개 도단위 교육청 가운데 재정 집행 실태 분석을 통한 2월액 불용액 최소화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2월액과 불용률을 최소화해 예산의 건전성을 향상시켰으며 올해 8월 여유자금으로 채무상환 등 재정 건전화 추진 모범 사례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